문재인 대통령이 8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가 하루에 170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관할 공간이 3년 후면 꽉 차는데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가 임직원 조회 시간에 밥에는 대단한 지도자 등의 극우 발언이 담긴 막말 동영상을 틀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급히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거센 비판 여론에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이지만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낸 싱글 음반은 한국 가수 최초로 100만 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상자 27명을 낸 광주 클럽처럼 서울 강남의 클럽들도 불법으로 확장한 채 버젓이 영업 중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부 비상 통로도 막혀 있어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이처럼 주류와 음료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소방법을 위반한 채 운영 중인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란 속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하며 정치적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정치적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시했던 조국 후보자 인선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장관급 인사 8명을 교체하는 개각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물러난 지 2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지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앞세웠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 맹산은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의 한 구절입니다.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한다는 의미로 외적을 무찌르겠다는 다짐을 뜻합니다. 원수를 모두 멸할 수 있다면 비록 죽음일지라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반대 세력과의 결사항전도 불사하겠다는 조 후보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후보자 외에 7명의 장관급 인사도 발표됐습니다. 과기부는 최기영 서울대 교수, 농식품부는 김현수 전 차관, 여가부는 이정욱 대구 가톨릭대 교수가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등 위원장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 자리를 교수와 관료 출신으로 채운 건데 선거에 상관없이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장에는 육사 출신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지명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은 현안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함께 연말 개각 때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보수 진영을 겨냥한 말과 글을 공개하는 걸 꺼리지 않아 왔죠. 그래서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겠다며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국회에 출석한 지난해 말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일축하고 인사검증 실패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답변을 하시고요. SNS에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것을 겨냥해 국회법 위반 조항을 올리거나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을 친일파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동
평화 정책을 이렇게 좀 앞장섰던 분인데 법무장관이 가져야 될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는 반대적인 소양을 가지시는 분이라서 국회와의 협치를 포기한 목리 인사라고 평가가 됩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런 것 속에서 저는 적합한 발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 지명 전인 지난달 초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문자를 보냈던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선 여당에 맞서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찬입니다. 네, 오늘 인사에선 워싱턴 주재 대사도 교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가 흔들리는 이 한복판에 한미동맹 외교를 현장에서 이끄는 자리죠. 유력했던 문정인 교수가 아니라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입니다. 한미 관계의 이제 야전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9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했고 6자 회담 초대 수석대표, 주 독일 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공직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올드보이로 미국보다는 유럽통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북핵 문제에 관여했고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도 친분이 깊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야당의 눈으로도 만족스러운 외교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주 초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깜짝 발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애초 문정인 특보와 이수혁 의원 2명이 복수의 후보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였던 문정인 특보는 가족 반대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대사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평소 한미동맹에 반하는 발언을 많이 했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 발생한 오염수를 보관하는 저장 탱크입니다. 원전 부진에 약 1000개가 설치됐고 약 115만 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2년엔 저장 용량이 한계치인 134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3년 뒤에는 저장 탱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바닥날 것이란 얘기입니다. 현재 폐로 절차를 밟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은 원전 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물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일 170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장 탱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정부는 해양 유출 등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心配してます。汚染水とかなんかを海洋放出するっていうのはそういったもののシナリオに我々としては入ってない問題なので 바다에 방류할 경우 한국도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오염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자세한 얘기 이 사안을 취재해온 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해양에 이 오염수가 유출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위험성이 높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사성 오염수는 정화 과정을 거쳐 저장 탱크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중수소, 트리튬이라 불리는 방사성 물질이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하. 때문에 트리튬에 노출된 생선을 먹게 되면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이 피폭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방사성 핵종들은 반감기가 굉장히 길고 내부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장 위험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후쿠시마 주민들일 거 아니에요. 뭐라고 반응하나요? 네, 예상대로 아주 반발이 거셉니다. 네. 대부분 주민들은 어업 종사자인데요. 이 주민들은요,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은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 인위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윤리에도 반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현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오염수의 해양 유출과 함께 이 수증기 방출, 지하 매설 등의 다른 4가지 방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반대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일본 정부도 있고 도쿄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바다에 버리게 된다면, 대량으로 버리게 된다면 우리한테도 위험한 겁니까? 네, 제가 직접 취재해 본 바에 의하면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선 후쿠시마현은 태평양과 가까운데요.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알래스카를 거쳐 미국, 멕시코 등을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 바다 근처로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앞바다와 우리나라 동해가 인접해 있진 않은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덜하지 않겠냐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진 않고 있는데요. 그 외에 현의 수산물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리비나 멍게, 명태 등인데요. 방사성 물질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청원에서 일본에서 온 활어차가 활개친다는 내용 등이 나오는데요. 일본산 수산물의 무분별한 난입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면에 보니까 저렇게 드럼통처럼 보이는 탱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염수의 저장 공간일 텐데 도쿄 전력이 이거 안 버리고 계속 이렇게 갖고 넣었다가 땅 위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근데 결국 문제는 바로 돈, 바로 처리 비용이 문제입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전에 오염수 처리 방식에 따른 비용을 밝혔습니다. 당시 80만 톤을 기준으로 할 때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면 34억 엔이 들었고요. 다른 방안으로 알려진 수증기 방출에는 그 10배인 349억 엔, 콘크리트로 지하에 묻는 경우는 2,533억 엔이 든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제일 싸다. 그러니 우린 이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 원자력 전문가는요. 지난해 주민대상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강력 반발을 해도 처리 비용이 저렴한 오염수 유출을 답으로 정해놓고 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유출을 당장 강행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체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야 좀 답답한 심정으로 보지만 실제 현지 주민들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기업이 직원 조회 시간에 이런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떤 해명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성혜란 기자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참석한 직원 조회 시간에 상영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뺀 일본의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난합니다.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상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니 여성 비하성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거예요. 막말 동영상 상영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콜마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현 상황을 바라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5분 남짓한 상영 시간 중에는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내용도 없었고 윤 회장이 영상 취지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한국콜마 홈페이지는 접속에 장애를 겪었고 한국콜마가 제품을 납품한 회사 명단이 불매 대상으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주가도 어제보다 4.88% 내린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일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비판 댓글을 추렸고 아이디 170개의 소유자를 고소했습니다. 모욕 혐의인데요. 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인터넷 포털 아이디는 170개가 넘습니다. 오래전에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당무감사실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절차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선출 이후 인터넷 기사 수십 건에 나 원내대표가 친일파라는 취지의 댓글을 쓴 사람들입니다. 고소된 댓글 중에는 아베 일본 총리의 이름을 빗대 나 원내대표를 나베라고 표현한 내용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 협조를 받아 댓글 게시자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했다며 주소지별로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나눠주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댓글 게시자들을 불러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현판이 훼손된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무실 현판은 스프레이로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 원이 칠해졌고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글귀도 적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현판을 훼손한 남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불매운동은 보통 특정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건을 사는 것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일본 구호가 적힌 이런 굿즈들이 인기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반일 집회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노 재팬 보이콧 로고. 영단어 노에 일장기에 빨간 원을 더한 디자인으로 불매운동의 상징이 됐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반소매 티셔츠 한가운데로 자리를 옮긴 불매운동 로고. 가지도 사지도 않겠다는 문구도 그대로입니다. 온라인 상점에는 티셔츠 외에도 자동차나 휴대전화에 붙이는 스티커, 모자와 열쇠고리까지 다양한 노 재팬 상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열쇠고리는 판매 시작 2주 만에 400개 넘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크게 이윤이 남는 부분은 없고 요즘 이 반일운동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 국민과 공유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독립한 해를 뜻하는 숫자 1945가 적힌 이 셔츠는 지난달 10,000장을 만들었는데 남은 재고는 200장도 안 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나 저희 가족이나 다들 그런 불매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굿즈가 나온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상업적으로 나온 거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사회 전반에 확산된 불매운동이 소비 취향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반면 일본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은 타격이 큽니다. 일본 맥주업체는 전 직원 무급 휴가까지 검토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1년 중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린다는 7, 8월. 국내외 업체들이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이는 시기인데 일본 맥주만 찬밥 신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본 맥주가 이렇게 수입 맥주 진열대를 가득 메웠을 테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본 거는 안 먹으려고요, 당분간은. 좀 사이가 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서. 불매운동의 여파로 7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6월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 일본 맥주 삿포로와 에비스 수입업체는 경영난 탓에 한 달에 나흘 꼴로 전 직원 무급 휴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직원 60여 명 모두 한국인이라며 시행에 동의하는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일본 자동차 기피 현상이 뚜렷합니다. 가격도 조금 더 싸게 갖고 가는 거 있고요. 중고차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3년 만에 경기도 있고. 지난달 중고차 매물은 28% 넘게 늘어났지만 차를 찾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유니클로와 무인양품 같은 일본 패션 브랜드의 모바일 이용자 수도 많게는 절반 가까이 주는 등 일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양현석 YG 전 대표 프로듀서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원정 도박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사인 YG 소속이었던 가수 승리도 함께 수사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라스베가스에서 각각 6억 원과 13억 원을 잃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YG 전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씨의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해 경찰이 확보한 첩보 문서만 500장에 달합니다. 양 씨는 지난 2017년 10월과 2018년 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호텔 카지노 VIP룸을 방문했습니다. 양 씨는 카지노에 수십억 원을 맡긴 뒤 전담 매니저를 통해 도박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미국을 갈 때마다 일주일 정도 머물며 카지노를 드나들었고 판돈으로 10억 원 넘게 사용해 6억 원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한국에서 돌려주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준비했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아양에서 이런 애들이 FBI까지 인볼브돼 있다고 그러는데 승리도 경찰이 확보한 첩보에 포함됐습니다. 같은 호텔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대 도박을 했고 13억 원 정도 잃었다는 겁니다. 앞서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원정 도박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공개됐지만 승리는 허풍을 떨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마케터는 승리에게 돈을 받기 위해 담당자가 한국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는데 승리가에서 신문이라고 문제가 되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경찰은 양 씨와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외 다른 국가에서도 거액의 불법 도박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지난달 참사가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 사고의 원인, 바로 불법으로 2층 공간을 만든 것이었죠. 서울 강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현장을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건물 주차장으로 차량들이 들어갑니다.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며 음주를 즐기는 업소는 1층에 있습니다. 업소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내부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난달 붕괴 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처럼 불법 증축해 2층을 만든 겁니다. 테라스도 불법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클럽. 홀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손님은 300여 명.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 보니 초록색 비상구 안내 등이 보입니다. 클럽 비상구를 통해 나와봤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이처럼 주류와 음료가 가득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소방법을 위반한 채 운영 중인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비상구가 이어졌지만 이번엔 잠겨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류를 파는 바에 손님들이 몰려 있습니다. 육중한 기둥이 위층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각각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 2곳 사이에 있던 가벽을 부순 뒤 대형 클럽 하나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주 경찰과 구청의 합동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지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클럽들입니다. 적발 업주들에게 청문기간 20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어도 바로 영업증 내고 내일 바로 영업증 떼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죠. 실제 위법 사항을 고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는 클럽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채 운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마치 고라니처럼 달려들었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전동 킥보드 뺑소니범. 이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를 찾아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위험을 감지했는지 오토바이 브레이크 등이 빨갛게 켜집니다. 곧이어 차선을 가로질러 질주하던 전동 킥보드에 들이받칩니다. 운전자는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도로 위를 구릅니다.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이 차량의 속도가 조금만 빨랐다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쳤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손등뼈가 한 5조각이 났다 그래가지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미용사인데 지금 일을 어떻게 지금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도 미정이고.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의심이 충분히 가요. 원동기도 해당되고 사람도 다쳤고 도망갔고. 사고를 낸 남성은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에서 장비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공유업체가 최근 20곳으로 급증한 가운데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년 새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5살 아이가 후진하는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엔 의무인 후방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마당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다니던 5살 이모양이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인 건 오전 9시 50분쯤. 사고 승합차입니다. 후진하던 운전자는 여자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70대 운전자는 숙체업을 떠나는 원생 8명을 태우고 후진 중이었고 이 양은 부모의 차로 어린이집에 도착해 마당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에는 후방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어린이집 승합 차량에 후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이 차는 이전에 등록돼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없어요. 지금 11년도에 등록했다고 하고 있어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 노량진 옛 수산시장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점포 10곳이 오늘 철거됐습니다. 강제 철거가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상인들과 수협의 갈등은 해결된 건지 안보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켜진 점포 앞을 상인 여럿이 막고 있습니다. 점포를 철거하려는 수협 관계자들과 대치 중인 겁니다. 하지만 수협 측은 철거 시작 2시간도 안 돼 옛 노량진 시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점포 10곳의 퇴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 4월 시작한 명도 집행이 2년 4개월 만에 끝난 겁니다. 갈등은 2015년 신시장 건물 완공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일부 상인이 장사 공간이 좁다며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수협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수협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인들을 옛 시장에서 퇴거시키려고 물과 전기를 끊기도 하고 상점 철거 과정에서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도 되풀이됐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옛 시장을 지키겠다는 반응이지만 일단은 저희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구시장을 사수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를 할 것이고요. 수협 측은 관할구청 측에 옛 시장 건물을 허물게 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빙상계. 이번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선수촌 안에서 술을 마시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태윤, 소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철민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5명이 지난 6월 태릉 선수촌 합숙 기간 중 술을 마셔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술병을 발견한 청소 직원이 이를 신고하면서 뒤늦게 발각된 겁니다. 술을 마신 시점은 쇼트트랙 대표팀이 동료 성희롱 파문으로 선수촌에서 전원 퇴촌된 지 단 이틀 뒤였습니다. 기강A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빙상연맹과 선수촌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빙상연맹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태릉 선수촌에서 먼저 연락을 받고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사를 했고 금지가 맞다라는 내용도 확인을 했고 선수촌에서 상황을 먼저 알고 계셨고 한편 지난 6월 동료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쇼트트랙 임효주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촌 내 밀회와 동료 성희롱, 이제는 선수촌 내 음주까지. 거듭되는 사건 사고에 빙상계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고 석원호 소방위가 순직한 경기도 안성공장 화재. 공장 지하창고에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경기도 안성공장 폭발 사고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석원호 소방위가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지하창고에 보관됐던 무허가 위험물질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화학 반응을 활성화하는 일종의 촉매제로 대기 온도가 40도를 넘으면 외부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소방당국의 신고를 거쳐 200kg 이하만 보관할 수 있지만 공장 지하창고엔 규정보다 193배 많은 38톤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장 측과 위험물질 보관을 맡긴 위탁업체 사이에 맺은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경기도와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인해 위험물질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로 기준에 맞춰가지고 시설을 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 지하에다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위험물질을 보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그 위법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이 사용 중인 다른 창고에도 10만 리터 가까운 위험물질이 무허가로 보관돼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위험물질 보관을 맡긴 위탁업체 관계자를 불러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 입건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부산의 철강 공장에서 용광로가 폭발해 쇳물이 튀었는데 그 바람에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용광로에 물이 들어간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YK 스틸 공장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7시쯤. 용광로에서 펑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고 밖으로 튄 샘물이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56살 박모 씨를 덮쳤습니다. 박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인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그런 게 잘 몰라요. 그런 게 잘 모릅니다. 저희는. 당시 공장은 수리를 마친 뒤 시험 가동 중이었으며 현장에 박 씨를 포함해 4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공장은 이틀째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광로 천장에 설치된 냉각기 누수로 용광로에 물이 떨어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뭐 작업자나 책임자나 이런 부분에 사실인지 여부나 이를 확인해야 되고. YK 스틸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과거 한보철강 소유였다 2002년 일본 야마토 그룹이 인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피부에 붙이는 발기부전 치료제라면서 광고하며 팔아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성분을 분석했더니 엉뚱하게도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피부에 붙이는 발기부전 치료제 광고 전단입니다. 양자 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먹는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입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니 매운맛을 내고 피부에 닿으면 화끈거리는 캡사이신과 접착제 역할을 하는 글리세린 뿐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든 37살 남성은 이사업체 직원으로 고시원에 살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보냈어요. 살고 있는 주소지라든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반 우리 편의점 택배 그거를 이용했습니다. 중국에서 불법 수입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팔아온 일당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불법 약품을 팔다 입건된 업자들은 이곳 지하철역 화장실에 광고를 붙여놓고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손님들을 유인했습니다. 피부 잡티를 없애준다고 광고하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팔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번에 문제돼가지고 제품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된 거는 알고 계셨던 거죠? 해당 제품은 피부를 손상시키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미 시중에 42,000개, 14억 원어치가 유통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약사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1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새로 짓는 민간 아파트의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기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질 테니 지금이라도 신축 아파트를 사자는 마음인 겁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입주한 지 2년이 안 된 새 아파트 중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입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3.3제곱미터당 7,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분양가에 비해 가격이 80% 이상 뛴 겁니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 강서구 등의 새 아파트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반면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재건축 아파트 관심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걱정스러워하죠. 그만큼 일반 분양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피해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지난달 서울의 20년 넘은 아파트 가격은 새 아파트에 비해 오름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규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시행도 되기 전 새 아파트값만 올리는 엉뚱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중국 보이차 한 통의 가격 20년 만에 160배로 뛰었습니다. 한 번 마시는데 40만 원인데요. 억소리 나는 보이차의 세계, 염정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행용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보이는 사람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보이차 감정 행사에 보이차 소장자들이 모였습니다. 보이차는 1300년 전 중국 윈난성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중국 윈난성에서 만들어 홍콩 창고에서 최소 30년 이상 보관한 보이차를 비싸게 칩니다. 감정에 도전해봤습니다. 진품을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진품 같은데. 오방에서 만든 차입니다. 진품 보이차는 포장 종이에 생산지가 적혀 있지만 모방품엔 없습니다. 진품은 투명하게 내용물이 비치지만 모방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보이는 모방품도 있습니다. 잘 보관한 보이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되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2000년 초만 해도 25만 원이었던 이 차 한 덩어리가 지금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잔에 40만 원짜리 차 맛은 어떨까? 좀 쓴데요. 뒷맛은 단맛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올해 초 홍콩의 한 경매에서는 1920년대 생산된 보이차 한 통이 약 2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국에서 진품으로 감정받은 보이차는 올가을 홍콩 경매에 출품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서울에 왔죠. 마침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의 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반나절 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까지 차례로 만났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our conversation today as we discuss ways to strengthen our alliance and better posture ourselves to ensure mutual security. 최대 5조 8천억 원까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방위비 인상 압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워싱턴에서의 압박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가운데 미 국무부도 공개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This is one of those issues that the president has been incredibly crystal clear on, right? He said that he wants our allies to contribute more. 한편 호르무즈 파병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유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주고받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관세 폭탄에 화웨이 기술 전쟁에 이번엔 환율 조작 비방까지 지난 1년 내내 싸웠습니다. 이젠 홍콩의 혼란을 두고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홍콩 시위 현장 곳곳에서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시위대들.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며 홍콩을 해방시켜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중국은 홍콩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해왔습니다. 如果美方能够证明并且承诺他的确不以任何的方式来插手香港事务，我们会非常的欢迎。 최근 미국 외교관과 홍콩 반정부 인사들이 홍콩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까지 나오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 통영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외교관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되자 중국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at's a formal protest. That is what a thuggish regime would do. That's not how a responsible nation would behave. 그러면서 미국 외교관들은 주재국 관료뿐 아니라 시위대와도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이번 주말에도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홍콩 경찰은 이번 시위에 강경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무차별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르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흉기 난동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3명의 경찰관이 한 남성의 팔을 꺾으며 제압합니다. 주변에는 흉기가 떨어져 있고 남성이 있던 곳에서 부상자들이 실려 나옵니다. 이 남성은 2시간 동안 아파트와 주유소, 편의점 등을 돌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안 요원과 아파트 주민 등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He died because of many wounds. So probably the guys who stabbed him with no reason came and robbed him, then came back. 현지 경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He never told us why he did this. So we don't know if the motive behind this was purely for robbery, but there was no indication that this was a hate crime. 피츠버그에서도 한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주변에 있던 여성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월마트 총기 난사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옥수수밭이 야구장으로 변신한다. 영화 속 이야기인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현실이 됩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That voice just now, what was it? We didn't hear anything. 옥수수밭을 거닐던 주인공이 신의 계시를 듣고 야구장을 짓자 메이저리그의 전설적 선수들이 찾아와 경기를 펼친다는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영화 꿈의 구장. 영화 속 꿈이 현실이 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가 영화 촬영지인 미 아이오와주 다이어스빌 농장에 8,000석 규모의 임시 야구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뉴욕 양키스가 2020년 8월 14일 정규 시즌 경기를 이곳에서 치를 예정. 팬들은 벌써부터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Unbelievable. Yeah, it's pretty cool. It should be a really great thing. 관중들은 우측 외야벽에 난 창문으로 영화 꿈의 구장 세트장도 볼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경기를 딱 1년 앞두고 오는 14일 공사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충북 청주 야산에서 실종됐다 열흘 만에 구조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건강 상태가 회복돼 오늘 퇴원했습니다. 조 양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해 애써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세심하게 보살피고 예쁘게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양은 지난달 23일 가족과 등산을 하다 실종됐고 지난 2일 극적으로 생還했습니다. 주말에도 폭염 각오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7도까지 시속됐는데요. 내일은 소나기도 별로 없어 종일 뜨거운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한반도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있는데요. 덕분에 태풍 레끼마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연안 해상을 따라 북상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주말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고 또 이 지역 항공편 운항 여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는 다음 주에 일본 열도로 북상하겠습니다. 일본과 가까워질수록 진로 변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향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태풍 레끼마가 몰고 오는 수증기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수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었다는군요.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안에 반대했습니다. 당장 고기잡이에 지장이 있어서겠지만
사람이 할 일이 못 된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이곳 주민이야말로 방사능 안전이 가장 간절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방사능을 어물쩍 처리할까 걱정하던 차에 눈을 부릅뜬 후쿠시마 어민들이 오늘만큼은 든든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